고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에 있어서 외압 의혹 계속 불거져 있어요. 네.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명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또 조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몇 번 더 부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 외압 의혹 과연 왜 국방부 장관은 결재 이후에 자신의 지시를 뒤엎었느냐 네. 이게 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궁금합니다. 핵심이죠. 네. 어떻게 지금 계속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실제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들이 스트레이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3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했고 30일 저녁에 31일 날 언론 브리핑 내용을 안보실에서 예.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31일 날 스트레이트 내용에 의하면은 회의를 했고 대통령 주관 비서관 회의인지 무슨 회의인지 몰라도 회의를 했는데 네. 그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네. 8명을 이첩하고 사단장도 포함되고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단장 이런 것까지 사단장을 하면은 나만 할 사람이 누구 있겠냐 예. 하고 경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종섭 장관 바꾸라 해서 그런 사항 네.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고 스트레이트에 나왔고 그래서 오늘 운영위가 열려요. 네. 요걸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부인할 확률이 많겠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네. 여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종훈 대령이 군 검찰에 가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변호인으로부터 흘러나온 얘기는 네. 그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확인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증언을 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의혹이 있는 거죠. 커지고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작업으로 네.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MBC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네. 군검찰 이제 조사를 받아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네. 진술서를 이제 제출했고 네. 거기서 이제 변호인 쪽의 얘기는 뭐냐면 녹취를 틀려고 했는데 네. 틀지 마라라고 거기서 네. 막아서 실랑이 벌였다. 물론 군검찰 쪽에서는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이 김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변호인과 변호사와 박정훈 대령이 나눴던, 그러니까 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들었던 그 정황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한테 확인하는 네. 그게 녹음된 녹취도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뒤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보실 누구 라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같이 근무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네. 이제는 이게 안보실 차원이 아니라 그 윗선 VIP 얘기, 그러니까 네. VIP 단어 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의혹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1일 날, 지난 20일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밝힌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안보실이 사건 초기부터 네,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가 하긴 했잖아요. 그때 19일 날 최상병이 사망을 했고 네, 바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21일 날 이틀 후 21일 날 안보실에서 해병대에다가 수사 계획서를 요구를 했어요. 수사 계획서를 수사 계획서. 네, 수사 계획서에는 수사를 어떻게 하고 하고 네. 여러 가지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병대에서 그것을 수사단에서 이제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21일 날 수사 계획서를 받아간 거 알고 있느냐 하니까 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새로 밝혀진 것이죠. 예. 그리고 28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종료가 어느 정도 돼서 마무리가 돼서 해병대 전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1차 보고를 하고 네. 그 다음 날 그리고 유가족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던 보고서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달려고 여러 번 했다는 정황들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초기부터 개입을 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밝혀낸 네. 거죠. 그래서 오늘 안보 운영위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을 또 더 해봐야겠네요. 확인을 하고 그것이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네. 당연히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방위에 나왔던 이종섭 장관 등등 뭐 네. 국회에 나왔던 이 관련자들은 외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외압이 없었다는 그 주장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이 없었다라고 당연하죠. 부인하고 네. 있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 외압이 없이는 네. 장관이 결재한 거를 하루 만에 뒤엎고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전방위적으로 해병대 사령관이나 해병대 수사단장을 압박하잖아요. 네.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또 부사령관 불러서 얘기하고 또 차관은 4번이나 전화하고 또 장관의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은 5번이나 수사단장하고 연락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예. 압박을 하는 것은 저는 그 당시도 초기부터 군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렇게 가행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얘기를 했었죠. 뭔가 있다. 네, 네, 그런 네.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 사안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외압 네. 의혹 부인하고 있죠. 아마 오늘 운영위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제 계속 부인할 것 같은데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사실은 밝히기 어려운데 지금 두 가지 일단은 우리 당에서는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특검은 사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갈래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을 넘었기 때문에 국정조사해 달라는 청원이 5만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방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청원 소위를 열어서 실제 국정조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네. 한 측면은 국정조사를 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는 TF가 구성이 돼 네. 있습니다. 법사위하고 국방위 뭐 행안위 이렇게 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일단 공수처에 해당자를 좀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다.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대응도. 지금 빨리 법적 대응을 안 하면은 예. 증거를 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TF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이제 특검으로 이렇게 가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네. 하고 또 박대령 같이 억울한 수사단장이 없게 하고 또 이것은 왜 바뀌었는지 네. 그 배우가 국가안보실인지 대통령인지 네.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겠죠. 네.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